기획자가 뭔가 기술과 연결되다 보니까 무조건 공대나 이런 그런 이과 베이스 사람들이 해야 되는 영역으로 생각하는데 실제로 안녕하세요. 저는 하나카드에서 챗봇 기획을 맡고 있는 소민경이라고 합니다. 하나카드 챗봇 이름은 큐미이고요. Question to me의 약자로 궁금한 업무를 나에게 질문해 주세요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름과 같이 실제로도 카드 업무에 관련된 내용들을 해결해 주는 챗봇입니다. 앱 같은 경우는 분실 신고라는 단어를 가지고 검색을 하지만 챗봇 같은 경우는 카드를 잃어버렸을 때 나 카드 잃어버렸어 라고 답변을 작성하더라도 그의 의도를 파악해서 업무를 제공해 줍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챗봇은 크게 손님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과 그에 맞는 답변을 제공하는 영역으로 나눠져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매일매일 그 NLP 인식률을 확인해서 인식률이 떨어지면 손님의 의도를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나? 이런 점들을 이제 캐치하고 우리가 학습했던 그 문장들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거나 추가로 우리가 손님들이 많이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의도를 추가로 학습시키기도 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딱히 관심이 있었던 건 아닌데요. 대학원 진학 중에 치매 예방 챗봇이라는 프로젝트의 PM을 맡게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치매나 뭐 그런 인지 강화 훈련이라는 뭐 치료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사실 매우 낯선 도메인이기도 하고 이걸 어떻게 디지털 친숙도가 매우 낮은 어르신들에게 전달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의 솔루션이 챗봇이었는데요. 휴대폰 가게에 가면은 노인들 휴대폰에 처음으로 깔아주는 앱이 카카오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앱들의 기능들을 다 사용하지 못하시더라도 이제 가족들과 이제 채팅을 하는 경험은 이미 익숙한 경험인 거를 이제 캐치해가지고 치매 예방하는 어떤 인지 강화 게임들을 챗봇으로 전달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어려운 분야더라도 이게 채팅이라는 쉬운 인터랙션이 있으면 누구에게나 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구나라는 점에 좀 매력을 느껴서 또다시 챗봇을 만들러 이제 오게 되었습니다. 관련이 있다고는 할 수 없는데요. 저는 심리학을 전공했는데요. 챗봇 기획을 하면서 다양한 부분에서 심리학이 크게 연관되어 있음을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챗봇이라는 건 대화 상대를 설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 챗봇의 성격을 설정하는 단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챗봇의 페르소나를 설정할 때 성격 심리에서 배웠던 빅5 이론들을 활용하거나 아니면 챗봇에서 어떻게 정보를 보여줄지 뭐 효과적으로 정보를 전달할지 관련된 내용에서는 인지심리학 때 배웠던 내용들이 도움이 되기도 했습니다. 사실 저도 문과생이기 때문에 기술에는 문외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학원에 진학할 때 단순히 이런 심리학에 대한 배경과 지식이 학문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좀 더 실질적인 방법으로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HCI라는 학문을 접하게 됩니다. 거기서 처음으로 이런 심리학적 이론들을 기술을 통해서 좀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배우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뭐 기술에 대한 뭐 인텐트, 엔티티, 뭐 머신러닝 뭐 이런 경험에 대해서 다 문외한이었는데 혹시 네. 중간에 죄송한데 용어가 너무 어렵습니다. 지금 제가 중간에서 잠깐 놓쳤거든요. 네. 중간에 잠깐 놓쳤는데 네. 용어를 조금 더 쉽게. 제가 문과생이었기 때문에 어떤 기술과 그 AI나 어떤 NLP와 관련된 용어들이 모두 낯설고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진학해서는 그런 NLP 기술, 뭐 논문, 서적 같은 거를 많이 읽고 교수님들과 대화도 많이 나누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니까 이 기술이 뭐구나 정도는 파악을 했고 이거를 그러면 실제로 서비스적으로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제 베이스가 심리학이다 보니까 정신건강과 관련된 문제들을 챗봇으로 풀어나가는 서비스들을 많이 만들어 보았습니다. 예를 들면 치매 예방 챗봇이라든지 불면증 치료를 위한 챗봇,
그림 치료 챗봇 이런 것들을 만들면서 챗봇이라는 기술과 서비스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연관시켜 나가면서 하다 보니 챗봇이긴 한데 제가 잘할 수 있는 UX이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앱 UI 같은 경우는 앱 같은 거는 디자인적 요소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챗봇은 디자인보다 실제로 대화와 사람과 사람 간의 어떤 이해가 좀 베이스가 되는 그런 UX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심리학을 전공했던 제가 좀 강점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 재미도 생겼던 것 같습니다. 챗봇 기획자가 뭔가 기술과 연결되다 보니까 무조건 공대나 이런 그런 이과 베이스의 사람들이 해야 되는 영역으로 생각하는데 실제로 와서 들어와 보면 기술을 만드는 건 이과생들이 만드시겠지만 그걸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는 문과생들이 가진 인사이트가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기술에 대한 이해는 당연히 높아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변화나 그런 거에 트렌드에는 민감한 건 베이스인데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의사소통이 중요한 이유는 그 챗봇에서 제공하는 도메인들은 계속 바뀔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 금융이었다가 헬스케어였다가 뭐 법률이든 이렇게 어려운 부분들을 챗봇으로 풀고 싶어하는 니즈가 있는데 그 도메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려면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챗봇을 기획한다는 것은 결국 사람과 사람 간의 어떤 대화를 기획하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의도로 말했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답변을 해야 적절한지 이런 건 결국 의사소통 능력이기 때문에 이런 역량을 갖추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적으로 예를 들면 NLP 엔진이 어떻게 돌아가는지까지는 기술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그 모든 안까지 파악하는 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기술이 어떤 거고 이 기술을 실제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정도는 문과생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예를 들면 NLP 기술 중에 텍스트를 분석하는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텍스트 분석하는 기술들이 있구나. 그럼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는 문과생도 충분히 저는 파악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뭐 어쨌든 기획자 입장에서는 만들고 싶은 게 많고 개발자 입장에서는 한정된 리소스 안에서 개발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 사이에서 갈등은 생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데 그때마다 이제 기획자도 내가 원하는 기능 중에 우선순위가 뭔지를 파악을 해야 하고 개발자도 그 서비스의 가치, 서비스가 제공하는 가치를 생각해서 이 기능은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만들어야 한다는 어떤 그런 정도의 약간 배려와 그런 게 좀 있어야 하지 않나. 그냥 다 만들어주세요. 챗봇은 결국 대화를 디자인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챗봇 기획자들은. 그래서 우리가 처음 사람을 만났을 때 대화를 하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또 다시 만나고 싶은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결국 챗봇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평소에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 뭔가 좋은 대화를 이끌어 나가는 연습들을 하는 게 실제적으로 챗봇 기획을 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지금은 제가 만들고 있는 큐미가 가장 쉬운 금융 챗봇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좋은 팀원들을 만나서 이런 고민들을 같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 많이 열려 있어요, 저한테. 이런 고민들을 계속 해 나가다 보면 언젠가 큐미가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쉬운 금융 업무를 제공하는 챗봇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